그 순간이었습니다. 전투기 앞에 선 한국 남성을 향해 한 금발의 미군 여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 전투기 고치면 임신해 줄게? 그 말을 들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빛만 깊어졌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날 기지 전체를 뒤흔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그는 누구였을까요? 왜 아무도 그의 정체를 알지 못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기록을 따라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야기의 전말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날 오후 떼약볕 아래 활주로는 바람 한 점 없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한미연합항공 정비기지. 수십 대의 전투기가 경납고와 활주로에 나란히 정렬되어 있었고 그 곁에서는 각국 정비사들과 군 기술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섞여 정비복 차림의 한 한국 남성이 조용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모자챙 아래로 들이운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고 손에 들린 점검 태블릿과 장비 가방은 이미 무게에 익숙한 듯 흔들림 없이 그의 몸에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처음 본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디서 온 거야, 저 사람? 한국군 정비반인가? 아니야, 저 복장 아닌데. 기체도 모를 텐데 뭘 고치러 온 거지? 속삭임과 눈빛이 엇갈리던 그때 기체 옆에서 무릎을 꿇고 센서를 점검하던 그의 곁에 몇 명의 미군 여군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들 가운데엔 눈에 띄게 금발 머리를 질끈 묶은 여군 하나가 앞장서 있었죠. 계급장은 중사, 표정은 거침없고 시선은 위아래로 그를 노골적으로 훑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그가 기체 하부에 달린 진동 감지 장치를 들여다보는 모습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전투기 지난주에도 3번이나 오류가 났어요. 우리 기술반에서도 못 고쳤고 본사 파견 인력도 손 못 댔다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왔다는 당신이 뭘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그를 향해 말하는 듯 했지만 사실은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향한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도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작은 렌치를 들어 연결부를 고정하며 점검을 이어갔죠. 하지만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킥킥대며 웃는 가운데 그녀는 일부러 더 크고 도발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 전투기 고치면 제가 임신해 줄게요. 어때요? 할 수 있겠어요? 그 순간 정비복을 입은 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지도 손을 떼지도 않았습니다. 대답도 없었고 웃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손에 들린 태블릿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가기만 했죠. 주변은 웃음으로 뒤덮였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건 조롱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이미 계산을 끝낸 전사의 눈빛이었습니다. 차분하고 침착하고 냉정한 눈. 마치 지금 이 기체를 살리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무언가를 마친 듯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조종석 쪽에 있는 점검 단말기에 접근해 자신이 기록한 정비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마지막 줄에 조용히 이름 석자를 남겼습니다. 서명 대신 입력된 단어는 단 하나. 김범수. 소속이나 계급은 입력되지 않았고 단지 이 기체의 오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한 사람이 그라는 사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 그 자리에 남겨진 건 단 하나의 문서. 지금껏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점검 시퀀스와 해결 가능한 조건 목록. 그건 기체 해체 없이도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불가능에 가까운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아직 그것이 진짜 가능하리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연히 맞은 계산이거나 아무런 성과도 없는 허세로 치부할 뿐이었죠. 그리고 그 여군 또한 방금 자기 입으로 내뱉은 말이 곧 자신에게 어떤 대가로 되돌아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비실에는 해가 기울며 붉은 노을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수리 프로토콜이 작동되기까지는 단 몇 분이면 충분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냉소적이었습니다. 뭘 한 거지? 태블릿에다 숫자 몇 개 입력한 게 다잖아. 고친 건 하나도 없고 말만 많군. 기체 주변을 오가던 미군 기술자들이 수군거렸고 금발 여군은 아예 대놓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록 하나 남겼다고 그게 정비입니까? 그건 마치 수학 문제 답만 적어놓고 풀이 안 한 거랑 똑같죠. 주변에서도 웃음이 터졌고 그녀는 더 거침없이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한국 남자들은 손기술은 좋을지 몰라도 이런 고등 정비 분야는 무리예요. 엔진 내부 구조도 잘 모를 텐데 전투기라고 고칠 수 있을 리가요. 그녀는 손등으로 땀을 훔치며 활주로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오늘만 해도 2차례 정비 후 다시 오류가 발생한 전투기가 서 있었습니다. 기체 내부의 압력 센서와 연료 밸브가 미세하게 어긋나는 문제로 파일럿이 이륙 직전에 기술을 멈춰야 했던 사고성 장애. 저 전투기 내기할까요? 내일도 못 들걸요. 방금 다녀간 그 정체불명의 기술자? 기껏해야 환풍구 청소나 한 거겠죠.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껌을 씹었고 주변의 미군 병사들은 그녀에게 맞장구를 치며 한껏 웃었습니다. 마치 그 정비병 하나를 집단으로 조롱하는 것이 하루 일과의 일부인 양 즐기고 있었죠. 하지만 바로 그 시각 경납고 한쪽에서 그 남성은 여전히 자리를 떠나지 않은 채 다른 전투기 앞에서 손에 쥔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말없이 기체 내부 구조를 확대해가며 시뮬레이션 모듈을 여러 개 돌리고 있었죠. 그의 손끝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고 표정엔 여유도 없었지만 조급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필요한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전사와도 같았습니다. 잠시 후 금발 여군이 그의 존재를 다시 알아차리고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기체 옆에 툭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만하시죠. 시간 낭비예요. 이 기지에서 전투기를 고친다는 건 정비병 몇 명의 재량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녀는 곧이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요. 저 아까 한 말 진심 아니었어요. 그냥 농담이었다고요. 남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금발 여군의 얼굴에 미묘한 당혹감이 지나갔지만 그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태블릿을 닫고 기체에 설치된 온도 감지기를 한 번 더 확인한 뒤 그 자리에서 조용히 걸어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금발 여군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처음처럼 당당하지도 조롱처럼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쩐지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 건드린 것은 아닐까? 불길한 예감을 처음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기지 안은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전투기 운용일지에 따르면 다음 날 새벽 6시에 예정된 초계 비행을 위해 각 기체의 마지막 점검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었죠. 문제의 전투기. 그 금발 여군이 지적했던 수차례 오류로 비행이 취소된 그 기체가 조심스럽게 경납고에서 활주로 가장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조종석에는 미군 중위가 탑승했고 기체에 연결된 외부 통신망을 통해 정비실 내 모든 기계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정비반장은 약간 지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도 오류나면 내일 일정 전면 취소다. 하지만 그 순간 한 기술자가 조용히 통신망에 접속했습니다. 목소리 없이 데이터를 입력하며 시스템 점검 코드를 삽입한 인물. 바로 그 한국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태블릿을 기체와 직접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전에 입력한 점검 루틴과 대기 순서,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적용된 이중 진동 보정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설정해 놓았던 것이었죠. 그리고 시작 버튼이 눌리는 순간 전투기의 전원이 서서히 올라가며 기체 전체가 규칙적인 진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통신망 안에 정비 요원들이 술렁였습니다. 센서 이상 없다. 기체 진동 수치 정상 범위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심지어 지금까지 오류가 발생하던 연료 분사 라인까지 완벽하게 안정된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고, 조종석 안에 있는 중위가 마이크로 말을 이었습니다. 모든 객이 정상이야. 진동도, 압력도, 내부 온도까지 완벽하다. 정비실 내에서는 술렁임이 퍼졌고 곧이어 다른 기술자가 외쳤습니다. 몇 분 걸렸죠? 시작부터 안정화까지 8분. 고작 8분 만에 끝났어요. 순간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작업, 전투기 제조사에서도 포기했던 수리, 미군 본부에서조차 부품 전체 교체를 고려했던 문제, 그걸 정체불명의 한국 기술자가 단 8분 만에 해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금발의 여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통신 단말기 앞에 다가가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금 기체에 작동 중인 점검 알고리즘, 그 하단에 남겨진 개발자 이름, 김범수. 그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삼켰습니다. 저 사람 대체 누구야? 조롱이 감탄으로 바뀌는 순간 그녀의 표정도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기체 점검을 마친 조종사는 조용히 헬멧을 썼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단호했습니다. 작전 투입 경험이 많은 실전 조종사였기에 수차례 오류를 일으킨 전투기를 직접 몰겠다고 자원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정비실 내에서는 숨죽인 채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고, 관제탑에서는 조심스럽게 이륙 지시를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통신 확인. 관제실, 여기 시험기 1호기. 전개기 정상. 지금부터 활주로 접근 준비하겠습니다. 조종사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엔 분명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 기체는 단 한 번도 완전한 가동에 성공한 적이 없었고, 지금 이 순간은 사실상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활주로 접근 승인. 기수 정렬 확인 후 단계별 가속 실시하십시오. 조종사가 레버를 당기자 기체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 끝까지 나아가 정렬을 마친 뒤 계기판의 수치가 하나하나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압력 이상 없음. 연료 주입 정상. 내부 진동 기준치 이내. 후방 노즐 반응 속도 완벽. 모든 지표가 놀라울 만큼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그 순간 관제실 안에서도 웅성임이 터져나왔습니다. 저게 가능한 수치입니까? 방금 진동 수치, 이건 새 기체 수준입니다. 진짜 고친 건가?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비가 아니라 정밀 설계 이상의 기술이 가미된 조율이었습니다. 곧이어 이륙 허가가 떨어졌고 조종사는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관제실 이륙하겠습니다. 승인합니다. 하늘은 맑습니다. 성공을 기원합니다. 기체가 속도를 올리며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면을 박차고 솟구치는 순간 거대한 공기 흐름이 땅을 흔들었고
모두의 시선이 하늘로 향했습니다. 기체는 흔들림 없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차분하면서도 강하게, 마치 처음부터 아무 문제도 없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기지 전체가 일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 정적을 깨고 조종사가 무전을 보냈습니다. 기체 상태 완벽합니다. 이건 지금까지 탔던 전투기 중 가장 안정적인 감각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정비실 안에서는 마치 숨을 참았던 듯 여러 사람의 숨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금발 여군은 자리에 앉은 채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의 조롱, 그저 동양 남자라는 이유로 내뱉었던 멸시, 그리고 자신이 던졌던 그 가벼운 말. 이 전투기 고치면 임신해 줄게. 그 말이 지금은 가벼운 농담이 아니라 자신의 무지를 증명해버린 문장이 되어 가슴 깊숙이 날카롭게 꽂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관제 단말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떠 있는 조종석 내부 영상 속에서 마스크 너머로 웃고 있는 조종사의 얼굴을 바라보며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진짜 고쳤잖아. 그녀는 처음으로 그 남성을 향한 호기심이 아니라 경외의 눈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기지 내 최고 등급 작전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참석자는 미군 측 기지사령관, 작전참모, 정비책임관, 그리고 정보 담당관.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고도 날카로웠습니다. 이번 이륙 테스트는 작전이 아닌 기술 검증 차원이었습니다. 정비책임관이 입을 열었지만 기지사령관의 표정은 미묘했습니다. 정비팀 전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기체를 한 명의 외부 기술자가 고쳤습니다. 단 8분 만에 말이죠. 작전 참모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 인물, 한국군 소속으로 파견된 기술자라 들었습니다만 정보 인력이 확인한 바로는 병과 기록이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상하지? 정비병도 아니고 항공 관련 부서도 아닙니다. 심지어 현재 등록된 소속은 전역자 없음으로 처리돼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미군 사령관은 서서히 몸을 기울여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범수입니다. 정확한 인적사항 확인해서 본국 정보국에 요청하십시오. 이건 단순한 기술자 문제가 아닙니다. 그날 오후 미 정보국 소속 장교 한 명이 직접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통신실로 향했고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군과의 정보 교류 협정을 활용한 비공식 신원 조회. 그의 키보드가 멈춘 것은 불과 10분 뒤였습니다. 이럴 수가. 모니터에 떠 있는 건 김범수라는 이름이 포함된 극비 이력서. 하지만 그 상단에는 익숙하지 않은 2개의 병가명이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정보요원은 곧장 화면을 캡처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사령관에게 보고된 내용은 단순하면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김범수, 기록상 공군 조종사였으나 훈련 도중 기체 추락 사고로 임무 전역. 이후 신체 재활 후 육군 특전사로 전환 복무. 전방 고산지 단독 투입 작전 등 극비 임무 수행 이력 다수. 기지 사령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기술자라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전투원이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기술자라는 정체는 공식적으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령관은 조용히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가는군. 정비 기록, 데이터 코드, 심지어 기체 내부 구조까지 완벽히 파악하고 있었던 이유가. 그는 침묵하다가
담당 부관에게 단호히 지시했습니다. 그를 불러오게. 단독 면담을 요청하지. 이건 군사적 호기심이 아니라 작전 안전에 대한 검증 차원이다. 그 시각 경납고 한쪽에서 여전히 기체를 점검하고 있던 김범수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병사의 그림자를 느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록이 열람됐다는 것을. 이곳에 도착하던 순간부터 자신을 둘러싼 시선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님을, 그리고 그 시선이 이제 곧 진실을 마주할 것임을. 기지 전체의 공기가 다시 긴장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지 내 통신보안실 접근 권한 1등급 구역에선 한미 정보장교가 고요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화면 속 한 인물의 정보를 빠르게 훑고 있었고, 마우스 휠이 정지한 곳엔 김범수라는 이름 아래 두 줄로 병기된 병과 이력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이건 뭐지? 정보장교는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두 개의 병가가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 건 군사 행정상 극히 드문 경우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곧바로 대한민국 국방부 정보망에 접속해 과거 군 이력 심층 열람을 시도했습니다. 복수의 보안 코드를 거쳐 접근한 파일은 비공개로 잠겨 있었고, 화면 한켠엔 작전상 기밀이라는 빨간 글자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최고 등급 열람권을 가진 CIA 측 요원이었기에 상호협정 조항에 따라 긴급 접근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었죠. 잠시 후 파일이 열렸습니다. 화면에는 한 장의 군번증 사진과 함께 극비 작전 보고서들이 펼쳐졌습니다. 그중 하나, 제목 산악고지 응거 세력 제거 작전 단독 투입. 작성일 7년 전. 참여 인원 단 1명. 소속 육군 특전사. 작전 결과 목표 전원 제거, 귀환 성공. 특이사항 통신 두절 상황에서 임무 완수. 정보장교는 화면을 넘기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정비병이 아니라 작전형 인간 병기 수준이잖아. 그는 손에 쥔 종이컵을 내려놓고 곧바로 기지 사령관에게 통신을 연결했습니다. 사령관님, 보고드립니다. 김범수 단순한 기술자가 아닙니다. 정식 공군 조종사로 복무하다 기체 사고로 의무 전역된 후 육군 특전사에 재입대한 이력 보유. 이중 복무자로 확인됐습니다. 사령관은 무거운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기체 사고 어떤 사고였나? 정보장교는 다시 자료를 넘겼습니다. 기체 엔진 과열로 인해 추락, 비상탈출 직후 등뼈 압박 골절 및 어깨 관절 손상, 재활 불가능 판정을 받았으나 기록상 재활 후 훈련소 복귀, 그 뒤 특수전 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럼 조종사에서 전투요원으로 바뀐 건가? 예. 공중에서 하늘을 버리고 지상에서 다시 군인이 된 거죠. 사령관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다. 기술자가 아니라 전사였군. 같은 시각 경납고에서는 김범수가 이미 다른 기체의 외장 센서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부품을 해체하고 낮은 온도로 삽입된 이중 필름을 꺼내 교체하고 있었죠. 그의 눈빛은 한결같이 고요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손으로 복구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움직여온 시간들, 기지 전체가 그의 이력서를 뒤집고 뒤늦게 놀라기 시작했을 때 정작 그는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작업을 지켜보던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금발의 미군 여군. 그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조롱도 가벼운 비웃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묻고 싶은 한 가지 생각만.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왜 군에 남았죠? 그 질문은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곧 그녀는 그 답을 직접 마주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기지 내 작전 통제실 한편 보안 등급 최상위에 속하는 별도의 관제실. 이곳은 실전 영상과 극비 작전 자료들이 보관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정보 담당 장교가 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김범수의 과거 작전 기록 중 일부를 열람 중이었습니다. 이건 아프가니스탄 작전입니다. 육군 특전사 소속으로 단독 투입됐던 임무 기록이고 일반 공개는 불가한 자료입니다. 사령관은 조용히 말했다. 보여줘. 화면이 열리자 어두운 고산지대의 야간 영상이 펼쳐졌습니다. 영상 속 남자는 복면을 쓰고 있었지만 작전 시간, 위성 기록, 복장 형태, 움직임의 패턴 모두 김범수와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첫 화면 그는 눈 덮인 협곡을 따라 혼자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소음기 장착된 소총, 등에는 부피 큰 통신 교란기. 그 눈빛엔 두려움이 없었고 그 걸음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저건 중화기로 무장한 거점입니다. 단독으로 진입한 겁니까? 정보장교가 당황한 듯 말했고 사령관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대기 병력도 없고 항공 지원도 없다. 영상은 이어졌습니다. 김범수는 거점 외곽에 진입한 뒤 초소를 조용히 무력화시키고 내부로 잠입했습니다. 정확한 동선, 적의 움직임을 예측한 듯한 회피 경로, 단 한 발의 총성도 없는 제압. 영상은 마치 훈련 장면처럼 깔끔하고도 압도적이었습니다. 곧이어 이어진 전투 구간. 폭발음과 함께 정광석화처럼 움직이는 그의 몸. 순식간에 4명, 5명의 적이 쓰러지고 김범수는 단 한 번의 흔들림도 없이 목표 지점에 접근했습니다. 영상 말미 그는 피범벅이 된 얼굴로 무전기를 켜고 짧게 말했습니다. 목표 제거 완료. 귀환한다. 영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기지 내 정적.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군인들이 말을 잃고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건 정비병이 아니라 괴물입니다. 정보장교가 겨우 뱉은 말이었습니다. 사령관은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저자는 무너진 조종사의 인생을 다시 군인으로 세운 거야. 그리고 그 순간 관제실 뒤편에서 조용히 서 있던 금발 여군이 모니터 앞에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그 영상의 재생발을 뒤로 당겨 다시 한번 김범수가 고개를 돌리는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의 남자, 피로 범벅된 얼굴임에도 눈빛은 또렷했고 그 속엔 분노도 증오도 아닌 그저 묵묵한 책임감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오른손을 들어 올려 이마에 댔습니다. 경례. 그 누구도 보지 않았지만 그녀는 조용히 그렇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를 조롱했던 내 입술이 지금은 존경의 침묵을 삼키고 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말이 아닌 무언가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괴물이었고 이제 그녀는 그 괴물 앞에서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관제실을 나선 금발 여군은 조용히 구내식당 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판은 비어 있었고 그녀의 눈동자는 어디를 향하는지도 모른 채 멍하니 떨리고 있었죠. 그녀는 방금 본 영상 속 남자가 어제 자신이 가볍게 조롱했던 그 조용한 기술자였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까지 싸웠다고? 그녀는 조심스레 손바닥을 열고 자신이 그에게 건넸던 말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전투기 고치면 임신해 줄게. 그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무시였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동양의 남자. 조종사도 아니고 정비병도 아닌 존재. 그런 사람에게 던진 조롱조차도 아까운 경멸.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속을 뒤흔드는 감정은 놀람이나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음이었습니다. 왜 그런 길을 선택한 거지? 그 순간 그녀의 단말기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정보국 내부 공유 파일 링크. 제목은 김범수 전공 항공사고 기록. 망설이다가 링크를 열자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과거에 그가 조종사로 복무하던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도 3000m 상공, 기체 내부에 퍼지는 연기, 비상경고음, 추락 직전의 무전 기록, 엔진 온도 이상, 압력 하강, 탈출 시도, 후방 좌석 대응 없음. 내가 직접 끌어낸다. 기체는 결국 추락했고 그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함께 탑승했던 후방석 조종사, 그의 동기는 끝내 구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 하단에 적힌 문장. 기체 추락, 후방석 사망. 1급 장애 판정 후 전역 예정. 그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로부터 1년 뒤 재활 기록서에 적힌 문장이었습니다. 완전하지 않음. 그러나 손은 쓸 수 있음. 나는 다시 군인으로 남겠다.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그녀의 눈시울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던 조종사의 사고.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다시 땅에서 싸우겠다고 자청한 기록. 그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과거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변명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해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를 바라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에게 가야 한다는, 그를 향해 무엇이든 말해야 한다는 이상한 떨림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전투기를 고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무너뜨린 신념을 다시 고쳐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경납고 한쪽 기체 점검을 마친 김범수는 조용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정비복 소매엔 여전히 먼지가 묻어 있었고 장비함을 닫는 손길엔 단정한 습관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결심이 담긴 걸음. 금발 머리를 단정히 묶은 미군 여군. 그녀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걸 이미 걸음소리만으로도 알고 있었지만 굳이 먼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멈춰서서 숨을 고른 뒤 말없이 그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실례합니다. 짧은 한마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처음처럼 도발적인 표정도 조롱 섞인 말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군인답게, 아니 인간답게 서 있는 그녀의 얼굴이 그에게는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제 했던 말 기억하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그거 농담 아니었습니다. 아니, 농담처럼 보였겠지만 사실은 무시였어요. 당신을 멸시했던 겁니다. 김범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한번 깨문 뒤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조종사를 잃은 게 3년 전입니다. 그는 제 파트너였고 제 연인이었습니다. 숨을 삼켰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그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고 이후 전투기를 마주할 때마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떠올랐고 조종석에 앉는 것도 정비실을 지나치는 것도 고통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약간 붉어졌지만
그 안엔 흔들림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보고 있자니 그 모든 걸 견뎌낸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고도 지상에서 다시 일어선 사람. 그녀는 경례를 했습니다. 이번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 태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김범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내가 고친 건 전투기뿐입니다.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뒤돌아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걸음은 늘 그랬듯 조용하고 흔들림 없었지만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방금 아주 미세하게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그녀는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였습니다. 아니요. 고친 건 전투기가 아니라 내 마음이었어요. 그 순간 경납고 너머로 날아오르는 전투기의 굉음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덮고 지나갔습니다. 말은 끝났지만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기지 북쪽 정비동. 바닥에 늘어선 전투기와 수송기들 사이에서 김범수는 한 손에 절연 테이프를 쥐고 다른 손으론 얇은 진동 감지 센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손보는 건 보급 순번에서도 밀린 노후 기체. 기체 외벽은 열에 손상돼 일부 변형이 있었고 센서 포트는 오작동으로 신호를 무작위로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정비사들이 폐기 신청을 넣는 게 낫다고 말한 기체였죠. 하지만 그는 말없이 기체 아래 엎드려 드라이버를 들었습니다. 온도와 진동, 전압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복합 센서를 기체 하부에 직접 이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 기술자,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정비대장이 조심스럽게 조언했지만 김범수는 고개를 들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정확도가 필요합니다. 이건 다시 뛰어야 할 심장입니다. 그 한마디에 정비대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범수는 흡음 패드와 함께 열전식 코일을 얇게 깔고 진동 신호를 증폭시켜 전달하는 보정 회로를 덧댔습니다. 손으로 해야 하는 미세 작업이었고 작은 떨림에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정밀한 구간이었죠. 그 순간 그의 손을 조용히 지켜보던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금발의 여군. 그녀는 말없이 기체 오른쪽에서 김범수의 작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체 아래 누워있는 그의 손이 땀에 젖은 장갑 속에서도 묵묵하게 움직이는 것을 그녀는 눈을 떼지 못한 채 바라보고 있었죠.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손이 사람을 살리고 있구나. 비행이 전부였던 남자가 하늘을 잃고도 다시 군에 남아 두 손으로 기체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것. 그것은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그의 또 다른 방식의 비행이었습니다. 김범수는 마침내 마지막 연결선을 조였다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엔 단 한 점의 피로도 없었습니다. 이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그가 몸을 일으켜 정비반에 신호를 주자 기체에 연결된 전원이 서서히 공급되었습니다. 패널에 붉게 깜빡이던 오류등이 하나둘 사라졌고 진동 수치와 온도, 압력까지 모두 정상값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정상 작동 확인. 이 기체 다시 비행 가능합니다. 정비대장이 말하자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고 그 뒤에서 금발 여군 역시 입술을 꾹 다문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조종사나 상실감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단지 한 남자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책임과 복구의 서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김범수는 기체 옆에 있던 작은 공구함을 들며
그녀를 향해 짧게 말했습니다. 이 기체 다시 하늘을 날 겁니다. 그게 제 일이니까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으로 혼잣말처럼 중얼였습니다. 그 사람의 손은 하늘보다 더 넓다. 정오를 지나 한참 뒤 기지 전체가 숨 고르기를 하던 순간 갑작스럽게 모든 조명이 꺼졌습니다. 정전인가? 처음엔 모두가 잠시 당황하는 표정이었지만 단 몇 초 뒤 통신 장비에서 삐하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하면서 단순한 전력 이상이 아님을 직감하게 됐습니다. 비상 발전기 돌려. 정비대장의 지시에 따라 병사들이 우르르 비상동으로 달려갔지만 모든 백업 전력선마저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계기판, 통신망, 전산실 유도 모듈, 도크 제어 장치, 기지의 모든 시스템이 동시에 멈춘 상태.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닙니다. 무언가가 침투했어요. 정보장교가 얼굴을 굳히며 단언했습니다. 사령관은 곧장 교신기를 들었습니다. 관측 장비 이상 여부 확인. 지금 이건 시스템 전체가 감염된 겁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광판이 깜빡이며 이상한 문자들이 출력되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언어, 규칙 없는 기호,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건 외부 주파수 신호입니다. 누군가 기지의 내부 시스템을 해킹한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각 구역으로 경고방송이 울렸고 모든 병력은 무장을 해제한 채 내부 시스템 복구 명령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단 한 사람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범수.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기체 점검 중이던 태블릿을 손에 들고 곧장 보안 서버가 있는 서브룸으로 이동했습니다. 잠깐, 여긴 출입 제한 구역입니다. 병사가 막아서자 정비대장이 외쳤습니다. 길 열어줘. 지금 여길 복구할 사람. 그 사람밖에 없어. 모두가 멈춰있던 그 순간 그는 케이블 더미를 뚫고 단말기 하나를 직접 열어 배선을 살폈습니다. 시스템이 안에서 먹혔네요. 외부 침투가 아니라 내부에서 신호 반사가 발생 중입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루프백 해킹? 이건 자동화된 코드가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 내부 주파수를 감지해 역추적하고 있습니다. 금발 여군이 가까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뭘 해야 합니까? 김범수는 태블릿을 들고 보조 배선함을 열었습니다. 기지 전체를 건드릴 순 없습니다. 하지만 통신 루트 하나만 살려낸다면 신호를 우회시켜 전산을 뚫을 수 있습니다. 당신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손은 움직이고 있었고 눈은 하나하나 회로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많은 군인들이 침묵한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명령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기지 전체가 단 한 남자의 손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기술자가 아니라 전장을 지휘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경보. 기지 동북쪽 하늘에서 미확인 비행체 12기 접근 중. 관측실에 울려 퍼진 경보음은 기지 전체를 순식간에 얼려버렸습니다. 전투기? 드론인가? 식별 불가. 레이더 반사율이 낮고 열감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정보장교가 식은땀을 닦으며 외쳤습니다. 전자전 드론일 가능성 높습니다. 우리를 해킹한 것도 저놈들이었을 겁니다. 기지 사령관은 단호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공포 자동 사격 모드 전환. 통신망 복구 여부 즉시 보고하라. 하지만 곧 무전기가 갈라진 소리만 내며 제 기능을 멈췄고 비상 발광 신호마저 오류로 인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면 방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기지 내부는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혼란의 수렁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범수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전산실 한켠의 보조 서버로 자리를 옮겼고 자신의 태블릿을 단말기에 연결하자 기지 통신망과는 독립된 구조의 디지털 분석 창이 열렸습니다.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정보장교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김범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실전입니다. 이제 군번도 계급도 직책도 상관없습니다. 그는 빠르게 코드를 입력하며 레이더에 잡힌 드론의 주파수 데이터를 추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단순한 드론이 아닙니다. 주파수 반복 구간이 규칙적으로 보입니다. 이건 알고리즘 기반 통제형 군집 드론. 금발 여군이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가 직접 조종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김범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외부가 아니라 내부까지 우릴 전부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데이터를 응시했습니다. 반복 주파수 2개. 이건 분산 제어 방식이 아니라 지휘 드론이 나머지를 통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잡으면 전부 무력화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가 어딨는지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순간 외곽 감시 카메라가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신호 단절. 남쪽 진입로 사각지대 발생. 기지 진입 예상 시간 15분 이내입니다. 병사들의 외침이 절박해질수록 김범수의 손놀림은 더 빨라졌습니다. 연결 방식? 이거다. 그는 마침내 지휘 드론에서 송신된 복제 신호를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지 중앙으로 직접 신호를 때리는 중입니다. 기체 유도 탄도와 맞물려 미사일 유도 조정까지 하고 있어요. 금발 여군이 경악하며 말했습니다. 저건 단순한 침입이 아니라 전면 타격이 목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김범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경고가 아니라 실전입니다. 기지 전역에 비상 조명이 다시 들어오고 사령부 전병력 무장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누구보다 조용히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총을 든 병사도 지휘하는 장교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전장을 가장 정확히 분석하고 있는 사람, 전투기를 고치던 그 손으로 침입자의 뇌를 해부해 가는 사람, 그는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기지의 마지막 전장의 뇌였습니다. 좌표 확인 완료. 지휘 드론 신호 송신 지점, 기지 남쪽 산악지대 위공역입니다. 김범수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손끝은 여전히 키보드 위를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2기 중 나머지 11기는 지휘 드론의 반복 주파수에 종속된 구조입니다. 지휘 드론만 끊으면 전부 무력화됩니다. 정보장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위치까지 확인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사일 요격을 지시하겠습니다. 김범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지휘 드론은 유도 탄도 시스템과 연결돼 있습니다.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 반사 유도로 기지 자체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그는 태블릿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있습니다. 주파수 역제어. 지휘 드론이 송신하는 명령 주파수를 내가 지금부터 위조해서 되돌려 보냅니다. 사령관이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김범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공률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말은 단호했지만 그의 눈빛엔 일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는 방금까지의 분석 데이터를 조합해 신호 주파수를 복제한 뒤
기지 내부에 남아있는 구형 송신기에 입력했습니다. 주파수 발사 준비 완료. 이제부터는 타이밍입니다. 금발 여군이 그 옆에서 물었습니다. 언제 해야 합니까? 김범수는 통신망에 연결된 센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지휘 드론이 우리 기지의 열 신호를 정조준하는 순간입니다.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김범수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간 전산실 내의 모든 조명이 꺼졌습니다. 통신망이 일시적으로 차단되고 이어지는 침묵 속에서 기지 외곽 감지기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론 반응 없음. 모두 정지 상태입니다. 열 감지 신호 사라짐. 공중 위협 제거 완료. 병사들이 외쳤습니다. 정보장교는 모니터를 확인하고 소리쳤습니다. 주파수 해제 성공. 기지 위험 해소됐습니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전산실 안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범수. 그는 아무 말 없이 태블릿을 껐습니다. 기지의 위기를 해킹으로 막아낸 남자. 그 어떤 무장도 없이 전장의 뇌로서 싸운 기술자. 금발 여군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의 옆에 조용히 섰고 사령관은 정적을 뚫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정식 경례. 기술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기지 전체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고친 것은 기체가 아니었습니다. 망가진 시스템, 혼란의 통제권, 그리고 두려움에 잠식됐던 모두의 믿음. 김범수는 그 모든 걸 조용히 고쳐내고 있었습니다. 기지 정문 광장 앞, 전광판 아래엔 수백 명의 병력들이 단정히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은 빛으로 물들고 있었죠. 기지 사령관은 단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단 한 장의 종이를 손에 들고 있었고 그 종이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범수, 기술자이자 전사. 기지 전체 위기를 단독으로 제압함. 사령관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기지는 공격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은 전투기로도 미사일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눈이 일제히 앞을 향했습니다. 그는 총도 칼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들린 태블릿과 머릿속에 담긴 판단력만으로 우리 모두를 살렸습니다. 사령관은 종이를 접어들고 단상 아래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래 김범수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정비복은 여전히 먼지에 찌들어 있었고 그의 손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사령관은 정면을 응시하며 말했다. 그를 처음 봤을 땐 우린 그를 단순한 정비 기술자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오른손을 이마에 올렸습니다. 그는 전사입니다.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우리의 전우로서 이 자리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광장에 모인 병사들이 일제히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경례 구호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경례는 의무가 아니라 존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김범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받아야 할 영예라기보단 돌려줄 수 없는 비처럼 느껴졌기에 그는 그저 짧은 눈빛으로 화답했을 뿐이었습니다. 뒤쪽에 서 있던 금발 여군은 입을 꾹 다문 채 손끝이 떨리는 것을 감추려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날 그는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받았다. 행사는 길지 않았습니다. 사령관은 더 이상의 형식 없이 단상에서 내려왔고 김범수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조용히 경납고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금발 여군은 속으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하늘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높이 나는 중이다. 바람이 불었고 한 장의 종이가 광장 한복판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의 기록은 어떤 공식 문서보다 모두의 기억 속에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기지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정비 라인에선 기체 점검이 다시 시작됐고 훈련장은 병사들의 구령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무언가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김범수가 사라졌다는 것. 어느 날 아침 그는 기지 정문을 걸어 나갔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작별을 고하지 않았고 어떤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정비복을 입은 채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마치 출장을 다녀오는 사람처럼 그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기지 우편함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수신인 김범수, 발신인 린 중사, 제목 마지막 인사. 그 편지는 경납고 한쪽 그가 마지막으로 앉았던 작업대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편지가 당신 손에 닿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도 써보려 합니다. 그날 이후 제 안에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분노로 가득 찼던 심장에 조용한 숨결이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전역을 결심했습니다. 하늘을 보면 아직도 아프고 조종석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하지만 그 아픔에만 머물 순 없으니까요. 이제는 저 자신을 조금은 용서해 보려고요. 참, 그날 당신이 고친 그 기체. 지금도 날고 있습니다. 놀라울 만큼 안정적으로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당신이 고친 건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고쳐진 건 제 마음이었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린 중사드림. 며칠 후 김범수는 서울 외곽의 어느 연구소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국가우주항공연구소 나사 공동 프로젝트 기술 고문 위촉 제안서가 놓여 있었고 그는 말없이 그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기술자라고 불렀고 또 누군가는 전사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은 단 한 번도 그 호칭에 매달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해왔을 뿐이었습니다. 창밖에선 전투기 한 대가 하늘을 가로질러 지나갔고 그는 조용히 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하늘 위로 누군가의 편지처럼 아주 길고 얇은 비행운이 쭉 뻗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건 어쩌면 한 사람의 작별이 아니라 또 다른 비행의 시작일지도 몰랐습니다.